아버지, 저 도현입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휠체어에 김영수와 눈높이를 맞췄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영수의 표정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감격의 눈물이나 따뜻한 미소 대신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다. 성민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도현아, 우리가 너를 찾은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리셨어.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너가 마지막 희망이야. 은주가 말을 이어받았다. 당신이 의사라고 들었어요. 그럼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골수 이식만 해주시면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제가 돈으로 불려온 겁니까? 5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족 상봉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줄은 몰랐다. 그럼 제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되어 성공한 의사가 된 김도현. 그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혈연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 상봉 대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죠. 과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의 끈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감동과 깨달음이 가득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도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대학병원에 이른 아침, 김도현은 언제나처럼 정확히 오전 7시에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완벽했죠. 정갈하게 다린 셔츠, 흠잡을 데 없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52살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도연은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혈액종양내과 교수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의 인사에 도연은 정중하게 응답했죠. 완벽한 한국어 실력 덕분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이방인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혈액종양내과로 올라가는 동안 도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죠. 미국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마도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일까요? 사무실에 도착한 도연은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과 각종 표창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쌓아온 화려한 경력과 한국에서 새롭게 받은 인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죠. 하지만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사진 프레임만큼은 그 모든 성취보다 소중했습니다. 3살 때 찍은 유일한 한국에서의 사진, 누군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도연의 모습이었죠. 교수님, 오늘 첫 번째 환자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수간호사 박은영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지금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온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죠. 첫 번째 환자는 60대 초반의 백혈병 환자 이정호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온 그는 지난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은 차트를 꼼꼼히 살펴본 후 환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반응하고 있어요.
백혈구 수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환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환자를 이렇게 정성껏 봐주시고.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자랐을 뿐이에요. 아직 치료가 끝난 건 아니니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도연에게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환자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신다고 말할 때마다 정작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환자가 나간 후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도연은 다시 그 익숙한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성공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혈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그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죠. 한강과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미국의 양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그를 키워주셨고 덕분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이 질문은 지난 50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로 살 수도 있었지만 49살이 되던 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죠. 혈연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을 찾을 기회가 생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대 백혈병 환자 김민준의 골수 이식 수술이었죠. 도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실만큼은 다른 모든 생각을 지워야 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완벽하게 해내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선 도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취에 빠진 23살 청년 민준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옆 수술실에는 골수를 제공할 누나가 대기하고 있었죠. 가족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스쳤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죠. 저 청년에게는 자신을 위해 골수를 내어줄 누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자신에게도 그런 가족이 어딘가에 있을까요? 3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도연을 민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 저희 민준이는 괜찮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입니다. 도연의 대답에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외로움도 더욱 깊어졌죠. 환자를 구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었지만 퇴근 후 혼자 집에 돌아갈 때마다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오피스텔에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죠.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혈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혹 DNA 검사나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벽에 걸린 양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와 마가렛 박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을 이해해 주셨고 지금도 응원해 주고 계시죠. 그래도 혈연에 대한 궁금증만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지. 도연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언어와 문화에도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뿌리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 도연은 평소처럼 한국대학병원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4명의 새로운 환자를 진료했고, 점심시간에는 의대생들을 위한 혈액학 강의를 진행했죠.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도연 자신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오후 3시에 대한혈액학회 임원진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김미영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차트를 정리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중환자실 회진부터 돌겠습니다. 복도로 향하는 도연의 걸음은 언제나처럼 빨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15층 혈액종양내과 중환자실에는 12명의 중증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각각의 환자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상태를 점검했죠. 특히 지난주에 골수 이식을 받은 김민주는 회복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도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청년은 힘없지만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누나가 매일 와서 돌봐주니까 힘이 나네요. 민준의 침대 옆에는 골수를 제공한 누나 수진이 앉아 있었죠. 아직 수술 후유증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동생을 위해 매일 병원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준이가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식이 잘 정착되고 있어요. 거부 반응도 없고 새로운 골수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연의 가슴 한편이 다시 아려왔죠. 남매 간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목격할 때마다 자신에게는 없는 혈연의 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회진을 마친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대한혈액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대한 논의였죠. 컴퓨터 화면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범한 병원 업무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죠. 네, 혈액종양내과 김도현입니다. 혹시 김도현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자 수사팀의 이재호 경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병원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나 싶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도연의 목소리가 약간 긴장된 듯 들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라셨고 현재 생가족 찾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이재호 경감의 질문에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병원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경찰청의 실종자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DNA를 제출했던 것이 기억났죠.
별다른 기대 없이 한 일이었는데 정말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달 전에 DNA 샘플을 제출했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죠. 이재호 경감은 잠시 침묵한 후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국정원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젝트에서 교수님과 DNA가 일치하는 분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 정말로 찾아온 것일까요? 전화기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의자에 앉아있던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정말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재호 경감은 조심스럽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 성을 가진 분과 부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꿈이 아닌가요? 그는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경감님,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말 제 아버지를 찾으신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김영수라는 분인데 현재 74세이시고 부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재호 경감의 설명에 도연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수, 자신의 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고 계셨나요? 도연의 간절한 질문에 경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복잡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되시겠어요? 이재호 경감의 말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도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모레는 VIP 환자 수술이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이재호 경감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도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혈연의 끈이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스며들었습니다. 화상 회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도연은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임원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지만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교수님, 국제 심포지엄의 키노트 스피커 섭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의 질문에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도연은 상황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친아버지를 찾은 것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왜 자신을 입양 보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그리워하셨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뜨거운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도연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아 별 의미 없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퇴근한 도연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내일 만날 경찰관과의 대화를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에도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해 생각했죠. 친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과 닮았을까요? 다른 가족들도 있을까요? 형제자매는 있을까요? 끝없는 상상과 기대감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한 삶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혈연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양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화로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가족에 대한 상상을 했죠. 따뜻한 포옹, 눈물 어린 재회,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듣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 업무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 났고 무릎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일까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의미 있어 보였죠.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한 도연은 접수대에서 이재호 경감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잠시 후 키가 크고 진중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시군요. 저는 이재호입니다. 경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에 응했죠. 네, 김도연입니다. 어서. 빨리 듣고 싶습니다. 이재호 경감은 도연을 넓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교수님, 먼저 앉으시겠어요? 가족분들이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눈은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닮은 얼굴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교수님의 DNA와 매칭된 분은 김영수 씨입니다. 올해 74세이시고 현재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재호 경감이 사진 하나를 도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죠. 백발의 야윈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죠. 특히 눈매와 이마 라인이 비슷했습니다. 이분이 제 친아버지신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얼굴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야위어 보여서 걱정도 되었죠. 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경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재호 경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김영수 씨께서 현재 급성 백혈병을 앓고 계십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감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분들은 김영수 씨의 다른 자녀분들입니다. 교수님의 형제분들이시죠.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40대 초반의 여자가 사진에 찍혀 있었죠. 형님과 누나가 계시는군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경감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았죠. 교수님, 사실 가족분들이 교수님을 찾게 된 경위가. 경감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김영수 씨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기존 가족 중에서는 골수 적합성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교수님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족 상봉이 의료적 필요 때문이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도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죠. 중요한 것은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고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3명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야윈 노인이 있었고 뒤에는 중년의 남녀가 따라오고 있었죠.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휠체어에서 도연을 올려다봤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백혈병으로 인해 창백해진 피부, 하지만 확실히 자신과 닮은 눈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버지, 저 도연입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표정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감격의 눈물이나 따뜻한 미소 대신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색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도연이구나. 나는 김성민이야. 당신 형이고. 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도 말했죠. 나는 김은주야. 누나지. 은주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딱딱했습니다. 도연이 상상했던 따뜻한 가족 상봉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도연은 일어나서 형과 누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누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5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가운 표정이나 감격의 포옹 대신 뭔가 급박하고 목적이 분명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죠. 성민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너를 찾은 이유를 알고 있지? 성민의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에 걸리셨어. 골수 이식이 시급한데 우리는 모두 적합하지 않았어. 너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상봉의 감격도 잠시 바로 의료적 도움을 요청받은 것이죠. 은주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시겠죠?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죠. 골수 이식만 해주시면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돈을 준다고? 자신이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일까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 상봉이 단순한 의료 거래였던 것일까요? 제가 돈으로 불려온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올라왔죠. 그런 게 아니야. 성민이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이어서 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김영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은주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골수 적합성 검사부터 받아보시겠어요? 도연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제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인가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성민과 은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족이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아버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은 많으니까.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영수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이 보이지 않았죠. 과연 이분이 자신을 그리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골수가 필요해서만 찾은 것일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도연의 마음도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이재호 경감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회의실을 나가며 성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들이 나간 후 혼자 남은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려온 가족 상봉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로서는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지만 아들로서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경찰청을 나온 도연은 멍한 상태로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4호선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달려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작 머릿속은 아까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죠. 5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족과의 만남이 이런 시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의미 없어 보였죠.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은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사진 프레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살 때의 자신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자신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죠. 오늘 만난 아버지 김영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말입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수님,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환자를 돌봐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도연은 여러 환자 가족들과 마주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병실 앞에서 기도하는 가족들, 의료진에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묻고 있는 보호자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풍경들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들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는 김민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거부 반응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죠.
도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정하고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세요. 차분하고 정확한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 만난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죠. 민준의 누나 수진이 중환자실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괜찮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설명했죠. 일시적인 거부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골수를 기꺼이 내어준 진짜 누나였습니다.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반면 오늘 만난 자신의 누나 은주는 어땠나요? 돈 이야기부터 꺼내며 차갑게 대했던 모습이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민준의 상태가 안정되자 도연은 잠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들에게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골수를 제공할 도구일 뿐일까? 휴게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 찾기에 성공한 입양인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교수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동료 의사인 정혜진 교수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도현과 같은 혈액종양내과 소속으로 평소 가까운 사이였죠.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혜진은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평소 모습과 다르시네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털어놓았습니다. 50년 만에 가족을 찾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골수 이식을 해주실 건가요? 도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처받은 상태였거든요. 의사로서는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혜진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교수님이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믿어요. 저녁 회진 시간이 되어 도연은 다시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각 병실을 돌아보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죠. 특히 오늘 응급 상황이 있었던 민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고 수진도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셔서요. 수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도연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 있는 환자들에게는 자신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에게는 그저 골수를 제공할 수단일 뿐이었죠. 같은 의료 행위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동을 돌아보는 동안 도연은 여러 환자 가족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손자, 아버지의 약을 챙겨주는 딸, 아내를 위해 밤새 간병하는 남편.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도연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골수 이식은 의학적으로는 간단한 시술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족으로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단순한 의료 봉사일까?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죠. 50년 동안 기다려온 가족 상봉이 이런 모습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혈육이었고 아버지는 위험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만난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특히 아버지 김영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던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골수 이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입양된 진짜 이유를 알아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연은 병원에 휴가 신청을 내고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재호 경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수가 거주하는 곳은 부산 사하구의 작은 동네였죠. 기차가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부산역에 도착한 도연은 택시를 타고 사하구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죠. 좁은 골목길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서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김영수가 살고 있다는 주소를 알려주며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 아시나요? 아, 김 씨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영감님이 요즘 아프시다더라고요. 택시 기사의 말에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집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날에 아들 하나를 외국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동네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도연은 김영수의 집 근처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슈퍼마켓과 미용실, 그리고 노인정이 보였죠. 노인정에서는 몇 명의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씨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시길래 영수 얘기를 묻노?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영수 씨의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입양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요. 할아버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아들 말이가. 다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옛날에 아들을 외국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근데 왜 이제서야 찾아왔노?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왜 저를 보냈는지. 할아버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참 안타까웠지. 영수 처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수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거든. 그 바람에 집안이 난리가 났지. 아들까지 키우기 싫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버려진 이유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영수가 책임지기 싫어했어. 아들을 보면 자꾸 그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결국 입양을 보내버렸지. 참 불쌍한 일이었어.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럼 저는 사랑받지 못해서 버려진 거군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다들 어렸고 영수도 나중에 후회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너를 찾을 방법이 없었지. 도연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가 외도를 했을 때 도연은 겨우 3살이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 김영수는 재혼을 했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죠. 하지만 도연이 있으면 과거가 떠올라 괴로웠던 김영수는 결국 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민이와 은주는 새 어머니 자식들이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애들은 나중에 태어났지. 너랑은 어머니가 다른 거야. 도연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과 누나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아버지가 무표정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은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귀찮은 과거의 흔적이었고 형과 누나에게는 이복 형제일 뿐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도연은 스마트폰으로 입양 관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들이 말한 내용들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양 당시 기록에는 부모의 양육 포기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50년 동안 품어왔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해 버려진 존재였고 지금도 골수가 필요해서만 찾아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도연은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미국의 양부모님은 정말 큰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지만 진짜 부모처럼 돌봐주셨던 분들이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도연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한강 둔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오늘 알게 된 진실들을 되새겨봤습니다. 나는 대체 왜 살아남은 거지? 도연의 목소리가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던 것 같았죠. 술잔을 기울이며 도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중년 남성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무도 그가 유명한 의사이고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한 명의 상처받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시며 잠 못 이룬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던 도연으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도연은 여전히 어제 부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아버지에게는 귀찮은 과거의 흔적일 뿐이라는 현실. 그 모든 진실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처럼 밝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도연은 이재호 경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김영수 씨 가족분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수 이식 여부를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로서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오전 진료를 마친 도연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김영수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죠. 멀리서나마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서 망설이던 도연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얼굴색도 창백했죠. 도연은 병상 옆에 서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인가요? 하지만 사랑은커녕 귀찮아서 버린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죠. 아버지.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대답은 없었죠.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을 나오던 도연은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죠.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였죠. 소년의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우리 준호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실 거야. 아빠가 있잖아. 어머니도 소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부모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가족이었죠. 준호야, 우리가 골수 검사 받아볼게. 아빠나 엄마 중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소녀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 낳을 수 있어? 어머니가 아들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죠. 물론이야. 엄마 아빠가 널 포기할 리 없잖아. 도연은 더 이상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저 소년에게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아버지는 어떠한가요? 골수가 필요해서만 찾은 아버지였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간 도연은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들은 이야기들, 오늘 중환자실에서 본 장면들,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죠. 과연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사로서의 사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할 것인가?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카페테리아로 내려간 도연은 평소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어서 커피 한 잔만 주문했죠. 주변에서는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도연은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라는 소년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종양내과 김도연입니다. 이준호 환자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당 의사는 반갑게 인사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고 항암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서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나요? 도연의 질문에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공여자를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도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병실을 지나가며 도연은 다시 한번 그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고 소녀는 힘들어하면서도 부모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아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소년의 성숙한 말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 소년과 자신의 아버지, 둘 다 백혈병 환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환자인지가 아니라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의사로서 환자를 돕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식하는 건 버린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명이다.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의료진으로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환자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가 이재호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감님, 저입니다. 골수 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적합성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경감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빠르면 내일 검사 가능합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내일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의사로서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김영수에게는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라 환자를 구하는 의사로서 다가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의료진으로서의 사명이었죠. 다음 날 오전, 도연은 한국대학병원 혈액검사실에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열을 마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복잡하게 뛰었죠. 의학적으로는 부자 관계인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오후 2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완벽한 적합성을 보였죠. 이재호 경감이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적합성 검사 결과가 완벽합니다. 가족분들이 몹시 기뻐하고 계세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일정을 잡아주세요.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김영수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병원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김영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성민과 은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시기로 결심해 주셔서. 하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요.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연의 말에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수술에 임할 것입니다.
성민과 은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죠. 도연의 말에 성민과 은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 때문에 저를 버렸다는 것, 제가 과거에 귀찮은 흔적이었다는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성민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저에게는 50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래도 이제 만났으니까. 은주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났다고요? 골수가 필요해서 찾은 것뿐이잖아요. 저를 사랑해서 그리워해서 찾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상담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주치의가 들어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은 전신마취 하에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공여자에게는 큰 위험이 없지만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인 설명이 이어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죠.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죠.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본 어린 환자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간절한 목소리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기회야. 제발 도와줘. 성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도 덧붙였죠. 교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만은 살려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로서가 아닌 의사로서 수술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죠. 펜을 들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영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수술은 내일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가족들이 나간 후 도연은 혼자 상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은 다할 수 있겠지만 가족으로서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수술복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골수 이식 수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술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이 아닌 환자를 구하는 의사로서 수술실에 들어갈 것이죠. 미국의 양부모님께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도연이에요. 제임스와 마가렛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도현,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니? 도연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예상과 달랐다는 것, 그래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요.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도연아. 마가렛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제임스도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너다운 선택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내일 수술이 끝나면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수술실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죠. 환자를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의사 김도현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수술을 앞두고 6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의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다짐했죠. 오늘 나는 김도연 의사다. 환자를 구하는 의사일 뿐이다. 수술실 앞에서 김영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과 은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도연이 나타나자 그들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수술실에 들어서기 전 도연은 마지막으로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마취 전 처치를 받고 있는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오늘은 그저 환자와 의사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긴장했지만 도연은 평소처럼 침착했죠. 골수 채취는 그가 수없이 해본 시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수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들의 움직임, 환자의 생체 신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채취 완료. 상태 양호합니다. 간호사의 보고에 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2시간여에 걸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필요한 양의 골수를 안전하게 채취했고 도연의 상태도 안정적이었죠. 수술실을 나온 도연을 성민과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술 잘 끝났나요? 은주의 다급한 질문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 됩니다. 김영수의 골수 이식 수술은 그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도연이 제공한 건강한 골수세포가 아버지의 몸에 이식되는 과정이었죠.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의료진들은 성공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식된 골수가 잘 정착되어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었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수의 몸에서 새로운 혈액세포들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백혈병 세포는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환호했고 성민과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도연은 담담히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안도했죠. 김영수가 의식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도연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도연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의사로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김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5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의 사과였죠.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께서 죄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차가우면서도 성숙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아,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용서는 시간이 해결하겠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환자의 주치의였을 뿐입니다. 도연의 말에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 확인이었죠. 김영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숙함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도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속 돌봐드릴 겁니다.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죠. 복도에서 성민과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성민이 말을 시작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형님, 누나, 아버지의 치료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은주가 당황하며 물었죠. 무슨 뜻이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저에게는 미국에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성민과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단호한 표정에서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병원을 나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찾던 가족은 여기에 없었구나.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수많은 환자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길 위에 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양부모님에게서 온 전화였죠. 도현, 수술 잘 끝났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마가렛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네, 엄마. 모든 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다시 평상시의 병원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죠.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어린 환자 준호를 돌볼 때는 더욱 세심했죠. 조혈 모세포 은행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준호의 수술이 성공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혈연 가족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김영수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민이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죠. 이미 의사로서 할 일은 다 했고 더 이상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삶 말입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도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가족 하지만 그가 진짜 찾은 것은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던 답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연처럼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